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7월 13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국방노평국 지원을 골랐습니다. 한 일주일쯤 된 것 같아요. 우리 무인기에 들어갈 국산, 최초로 개발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정도 항공기에 쓸 수 있을 정도로는 그게 터보젯 엔진의 시제가 나왔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때 동시에 이야기한 것이 이것은 터보제트 엔진이고 터보 프롭 엔진도 개발 중이다. 1400마력 정도 되는 거.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 점검을 해보고 뭔 이야기를 한 것인지, 그리고 이 엔진의 의미를 이제 보려면 앞뒤 맥락을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해왔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일치합니다. 과거에 방사청이나 정부 관계자 또는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서 봤던 내용과 일치하고 그 성과가 나온 거예요. 시간에 맞게. 그러면 그들이 또한 이야기했던 향후 우리가 뭘 하려고 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신빙성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많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감개무량한 장면이었을 것이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전에 우리가 포니 뭐 이런 거 하다가 현대자동차 말씀입니다. 그때 베타 엔진이라고, 그게 80년대인지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90년대인지. 그 엔진, 4기통 엔진 처음 나왔을 때 그때랑 비슷한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후발주자고 이미 기체 부분에서는 다양한 기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유무인 복합으로. 유인기도 있고 무인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엔진 코어라는 것을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모로 지금 활용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코어라고 그런다면은 터보 제트 엔진용으로 코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 터보 프롭이나 터보 샤프트 쪽으로도 또 코어가 하나 있고, 왜냐하면 터보 제트 엔진과 터보 샤프트 엔진은 기본적으로는 다르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엔진 코어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출력 향상을 한다든지 다양한 엔진이 나올 수 있다. 감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좀 더 확실해진 전체 맥락을 봤을 때는 KF21용 6세대 엔진이 2030년대 중반쯤 되면 나와줘야 돼요. 기존에 들어가는 F414 엔진인가요? 제너럴 일렉트릭에 그것을 국산화하는 것을 넘어서 6세대 엔진까지 해야 돼요. 6세대급의 엔진은 일반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항속거리가 훨씬 길어야 되고 차세대 기동 헬기랑 비슷해요. 속도가 더 빨라야 돼요. 슈퍼 크루징이 가능해야 돼요. 애프터버너 없이 속도가 마하 2 이상을 계속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후연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애프터버너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터보젯 엔진의 한계는, 기계적 한계성은 약 마하 2 정도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더 무리를 하면 기계적으로 수명이 엄청나게 짧아지는 거예요. 더 단순화된 구조로 가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복합 엔진이 가야 돼요. 마하 1, 2 정도까지는 터보제트 엔진으로 밀어붙이고, 그게 물론 강력한 엔진을 출력이 큰 엔진을 넣으면 수명도 길고, 멀리 가는 엔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약간 랩터 같은 엔진, F22에 들어가는. 근데 그렇게 되면 기체 중량이 커지고 무게가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거의 한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슈퍼 크루징이 가능하려 그러면은 애프터버너가 없이 이것은 복합 엔진으로 가야 된다. 그건 정의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현재 기술로 가지고는 마하 1, 2까지는 터보제트로 가고, 그 이후로는 램젯 엔진으로 간다. 뒤에 후연 기관 자체가 램젯 엔진의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공기가 더 이상 앞으로 기계식 압축기를 돌리는 터보제트를 우회해서 주위로 돌아서 후연 기관으로 바로 간다. 그것은 마하 1, 2가 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은 마하가 넘기 때문에
디자인을 잘 하면은 램젯이나 스크램젯 엔진의 원리처럼 음속 돌파 이후에 발생하는 충격파로 압축을 한다. 그러면 앞에 터보젯 부분은 안 쓴다. 그래서 후연 기관으로 들어가서 바로 폭발시킨다. 예, 그게 이제 램젯 엔진이 되는 거거든. 그게 되거든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 있고 우리는 지금 램젯, 스크램젯 엔진까지 개발에 성공해서 지금 무기를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램젯 같은 경우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스크램젯 엔진 같은 경우는 하이코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형태로 다 개발이 완료됐잖아요. 그것을 엔진과 기존의 터보제트 엔진과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껐다 켰다 상황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엔진을 갈아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사전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한 7월, 제가 봐서 한 일주일 전에 나온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죠. 예, 이게 이제 일단은 출력 자체가 5,500파운드급이니까 지금 FA50에 들어가는 게 약 11,000파운드 정도, 12,000파운드 정도 되고 11,000파운드, 그리고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 두 개가 상관관계가 있는 엔진이에요. 404 엔진의 출력을 더 뽑은 게 414 엔진이에요. 외형의 크기는 같아요. 엔진 베이를 같이 쓸 수 있어요. KF21이 쓰는 F414 엔진은 한 14,000 파운드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5,500파운드예요. 자,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제 시제기가 나왔다는 것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걸 극복한 것 같아요. 시제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의 기술적 완성도가 확보됐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 우리 무인기 KF-21과 같이 활동할 무인기 시제기가 나왔을 때 2025년 2월입니다.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는 외국제 엔진을 가지고 시제기를 만들었고 지금 비행 시험 중이에요. 그래서 그때 개발자가 한 이야기가 27년 정도 되면 국산 엔진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지금이 26년 7월이죠. 내년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을 때 27년 되면. 이번에 시제기가 나왔다는 것은 안정된 품질을 부분적인 개선만 하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큰 고비는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요번에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10,000파운드급. 요것은 애프터버너 없는 기준으로 갑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애프터버너가 들어가면은 여기서 한 1.5배 정도 됩니다. 출력이. 10,000파운드급이면은 11,000파운드가 F404 엔진이거든요. FA50에 들어가는 거. 그게 국산화가 거의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이 엔진의 포맷 전체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추측드린 것처럼 KF21에 들어간 F414 엔진 또는 FA50에 들어간 F404 엔진하고 전체적인 크기가 플랫폼 크기가 같다. 상호 호환된다. 즉, 요번에 등장한 무인기도 같은 엔진 베이를 갖고 있다.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10,000파운드급에서 16,000파운드급까지 간다. 요거는 몇 년 전부터 업계에서 해온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예요. 기존에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이 14,000 몇백 파운드예요. 그걸 16,000파운드다. 이 16,000파운드라는 것은 기존의 KF21용 엔진을 국산화하는 버전. 그게 이미 93년도부터 나온 엔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30년이 넘은 엔진이에요.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출력 증가 10에서 15%에서 20%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딱 그 엔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를 봤을 때 이 정도까지 보수적으로 보는 방위산업청에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거가 순탄하게 샥 진행될 것이다. 짧은 기간에. 가장 힘든 것은 이번에 엔진 코어를 활용해서 처음에 시도한 5,500파운드가 사실은 제일 어려웠다. 왜냐하면 같은 엔진 코어를 지금 계속 활용할 거니까.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예,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빨라진다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거든요. 그들이 향후 몇 번 언급했던 향후의 계획을 살펴봐도 또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이건 옛날에 나온 이야기예요.
후기 연소시 애프터 버너시 24,000파운드가 나오는 16,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개발한다. KF21 엔진보다 추력과 연비가 10에서 15% 개선되도록 개발한다. 이게 몇 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KF21 엔진 국산화한다면서 뭐 1, 2년 전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좀 전에 방위상업청에서 그 담당자가 한 이야기랑 똑같죠. 16,000파운드. 저 KF F414 엔진의 국산화, F414 엔진의 업그레이드형의 국산화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무게도 같을 거예요, 거의.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엔진에서 가장 강력한 열을 받아내야 되는 부분에 소재의 내열성이 좋아졌다. 열을 견디는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료를 태울 수 있고 같은 값이면 훨씬 오래 간다. 엔진 내구성이 좋아진다는 부분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것은 그 소재가 국산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엔진 자체는 부품들은 우리가 많이 조립도 했고 그것을 소재도 많이 개발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발전용 가스 터빈을 개발한 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몇 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발전용 가스 터빈을 개발하면서 소재 부분이 다 해결이 됐어요. 원래는 전투기 엔진하고 그 다음 발전용 가스 엔진으로 가는 순서가 맞아요. 외국의 선례들을 봤을 때 발전용 가스 터빈을 만들 수 있는 회사 나라가 전 세계 6개 나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발전용 가스 터빈을 먼저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소재 개발이 됐어요. 그걸 이제 KF21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왔고, 이번에는 엔진을 튜닝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우리가 이번에 경험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KF21에 들어간 F414 엔진이에요. 추력이 14,000파운드급, 14,700파운드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16,000파운드예요. 이것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렸다라고 봅니다. 출력을. 요거는 이 엔진에서 열을 가장 크게 받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앞에 부분이 1단 압축기, 2단 압축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를 단계적으로 압축을 시켜요. 앞에 게 이제 저압 터빈이고, 저압 압축기고, 뒤에 그 다음에 고압 압축기예요. 그러면 엔진이 이제 좁은 텀으로 이 엔진 바람개비와 엔진 몸통 사이 좁은 텀으로 사방이 360도죠. 공기를 압축해서 계속 밀어 넣어요. 아까 말씀드린 15배 정도 압축을 시켜서 그 상태에서 연료를 뿜어서 폭발을 시킵니다. 그러면 폭발력이 나와요. 힘을 받는 부분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터빈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터빈이 있고, 터빈이 이게 두 개죠. 보통 두 개일 거예요. 앞에 게 저압 터빈, 뒤에 게 고압 터빈이에요. 이 말은 뭔고 하니, 저압 터빈은 이 앞에 큰 바람개비, 저압 압축기를 돌리는 거예요. 처음 일 제일 많이 하는 데를. 그 다음 두 번째 힘을 받는 곳, 고압 터빈이겠죠. 거기는 뒤에 고압 압축기를 돌리는 거예요. 밑으로 축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두 개가. 그래서 저압 압축기가 가장 강력한 열을 받는 부분이에요. 저기에 들어가는 블레이드의 소재를 내열성을 올리게 되면은 엔진을 더 강력한 힘을 낼 수 있게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예,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이기 때문에 설계는 이 자체를 우리가 계속 조립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준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고. 414 엔진이 93년도에 나온 거니까 오래됐잖아요. 그 당시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조사했을 때 44억 원이었어요, 한대. 그러니까 KF21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가 환율이 많이 올랐으니까 두 개가 들어가죠. 엔진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 값이. 요거의 과거형이 F404 엔진은 11,000파운드 정도 나와요. 기본 추력이. 그것은 FA50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리펜에도 들어가요. 옛날형에. 그래, 그리펜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404 엔진을 414 엔진으로 올리면서 출력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기골도 좀 보강하고, 그래서 기본 디자인이 중요한 겁니다. 기골도 보강하면서 폭장량이 늘었어요. 출력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FA50 같은 경우는 기체를 상당히 견고하게 디자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국산 엔진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FA50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비행기가 될 수 있어요. 속도는 항속거리에서. 네. 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보면서 여기 예전에 이제 제가 AI한테 물어서 찾은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F18에도 쓰는 거니까 이게 되게 안정된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개선의 여지도 있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 GES도 보면은 F414 엔진의 개선형 하면서 출력을 18에서 25%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게 즉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엔진이에요. 현재 기술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 정도를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한 30년대 초반 정도로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CMC 소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엔진의 그 저압 터빈 열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에 내열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뭐냐면 이게 세라믹이 들어갔다, 복합 소재가 있다, 복합 소재. 그래서 내열성이 올라갔다. 이 부분 우리랑 똑같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트 엔진을 먼저 개발해서 생산하는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 돼 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계획표를 보면은 그 다음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로 봐서는 이게 제트 엔진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다. 요거보다 더 복잡해, 내열성을 더 올라갈 수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방식에 저압 압축기, 고압 압축기, 터빈 엄청나게 도는 구조가 많거든요. 도는 구조가 도는 것들이, 그것이 견디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식의 최고 속도는 마하 2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부터는 복합 엔진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무인편대기 시제기가 작년에 나왔고, 이게 이제 시험 비행 중일 겁니다. 그런 것은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지는 않는데, 이건 당연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후반기부터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고, 이때가 이제 95% 이상 국산화 가능하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반드시 수입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그것도 희소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지만 너무나 쉽게 살 수 있는 것, 즉 전시 상황이라도 어디서든 살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국산화 안 해도 되는 부분은 핵심적인 5%가 아니다는 겁니다. 남은 부분이. 이때 그때 소개드린 부분이에요. 개발자들이 이런 이야기 했죠. 이게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수출이 제약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무인기와 관련된, 드론과 관련된 핵심 기술들이 다 국제적으로 거래가 제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반드시 개발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해내면은 미국이 지금 보잉에서 개인 회사 차원에서 무인기 개발하는 정도가 있거든요. 한 20년 전에 이미 무인기를 스파이 용도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걸 해군에서는 그거 용도로 쓰잖아요. 무인 거뷰기. 이게 모든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미 2000년대 초반이라고 제가 틀릴 수 있으면 그 정도가 맞을 거예요. 그때 미국이 제일 앞서갔어요. 무인기로서 지상 활주로도 아니고 항공모함에 이착함이 됐거든요. 그때 이미. 근데 지금도 쓰는 용도가 쓰려고 하는 용도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말씀드린 거뷰기예요. 그 말은 뭐냐? 유인기 시장을 못 놓치겠다는 거예요. 유인기를 도와주는 역할, 그것도 거뷰기 정도로만 쓴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 방산업체 한계예요. 그래서 새로운 업체들이 못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 가능하게 하면은, 지금 제너럴 어토믹스 같은 그런 신규 회사들이 기존에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을 재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 날려먹은 거고 다 추월당했잖아요. 지금 이대로 개발해내면 우리가 더 빠를 거예요, 보잉 거보다. 네. 이제는 미국하고 비교할 건 아니에요. 거의 중국이랑 비교해야 되죠. 이 중에서 제일 앞서가는 게 이제, 이 분야에서 제일 앞서가는 게 중국이니까. 그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부덕이 외국 엔진을 달고 시제기가 나왔다. 이것은, 이 말은 뭐냐면 원래 계획에서 약간 어긋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엔진의 개발이 기체의 개발을 못 쫓아왔다. 이걸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 처음부터 이렇게 기획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기체 개발이 계획보다 빨랐다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엔진 개발이 정상이었어. 맞춰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때 엔진 개발에 문제가 있었다는 짐작이 가능해요. 그러면서 2027년도에 국산 엔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말은
이때 25년도 사실은 나왔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게 이번에 영상을 보면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국방과학연구소의 관련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상시험, 이게 처음에 이제 엔진 코어를 만들어가지고 초기 형식으로 만들어서 해봤겠죠. 그게 이제 5,500파운드 엔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상시험과 고도시험에서 연이은 실패라는 위기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춰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2년 정도 늦어졌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 근데 그 이번에 극복이 됐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이 엔진을 운용하는 노하우, 기존에 필요한 기초 기술들, 기반 기술들은 우리가 다 확보했지만 그걸 엔진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조정을 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건 약간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조립만 했던 거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아까 그것을 튜닝이다, 파인 튜닝 하는 거다. 예, 그거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겠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보면 자신감이 있다. 2년 정도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좀 전에 무인기가 시제기가 나오면서 외산 엔진을 달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게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때도 갑작스럽게 이제 섭외를 했을 것 같고, 국가연에서, 국가연의 주체니까 그 문제를 대안을 제시했던 거죠. 기체는 됐다. 엔진은 문제가 개발에는 문제가 있다. 또 국가연이 나서서 우크라이나 터보제트 엔진을 수입했다. 시제기가 KF-21의 예를 들어보면 6대 정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무인기도 6대 정도 있다고 봅시다. 그거보다 적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무인이니까. 예. 하지만 거기에서 몇 대 정도 엔진을 구입했을 것 같아요. 돈으로는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우크라이나 엔진 개발에 들어왔죠. 이것도 5,500파운드에서 아마 이것을 애프터버너를 쓰면 좀 올라가니까 5,500에서 9,200. 즉 이것은 우리 무인기가 상정하고 있는 출력 레인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5,500파운드고 후연을 쓰고, 후연은 분명히 쓰거든요. 왜냐면은 KF-21을 쫓아다녀야 돼요. 이 비행기가 속도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출력대에 있다는 것을 짐작이 돼요. 기본 출력이 5,500, 그리고 애프터버너 키면 9,000파운드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자, 이 모든 것이 이제 이빨이 맞죠. 이렇게 되면은, 자, 요거 정도 됐고, 이제는 발동이 제대로 걸린다. 이제는 이제 험한 시간이 지났다. 이제는 수학의 시간이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추가로 10,000파운드, 16,000파운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KF-21로 가는 것이고, 10,000파운드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용도로 쓸지는. 우리도 지금 무인기가 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가오리 형식의 생긴 게 있고, 그거는 침투 무인기, 스파이용이고, KF-21용이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10,000파운드급이 어디 쓸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FA-50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FA-50용은 이 16,000파운드 그대로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언제 언급이 된 것이 이게 중고도 무인기 또는 고고도 무인기에 들어가는 터보 프롭 엔진을 개발 중이다. 이것도 거의 다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터보 프롭 엔진은 저의 상식으로는 터보제트 엔진과 코어를 공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터보 프롭 엔진 같은 경우는 저속에서 많이 다녀야 되거든요. 이 무인기도 그렇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채공이 중요해. 24시간 이상 채공합니다, 이거. 예. 그렇기 때문에 압축기 부분이 옛날 방식이에요. 효율은 떨어지지만 저속에서도 확실한 작동을 보장하는 원심 압축기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개발 과제에서 확인이 되는 내용이고, 특히 서방권의 헬기, 터보 샤프트나 터보 프롭 엔진은 그냥 사춘지간이거든요. 서로 호환이 돼요. 그거는 쉽게 변형이 가능해요. 같은 설계를 기반으로. 자, 그런 다 전부 다 원심 압축기를 쓰거든요. 저속에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고도에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 고도에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낫겠네요. 네.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국산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요 밑에 군단급 무인기 있어요. 그것도 개발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건데, 그것은 이제 카이에서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 군단급 무인기의 엔진은 디젤 엔진이에요. 그래서 이것과는 무관해요. 그래서 요거는 중고도 무인기 들어가고, 이게 향후 이제 확대해서 개발한다면은 뭐 헬기 엔진으로 전용될 수 있어요. 터보 샤프트로 바뀌면서. 그래서 요 1400마력에 일단 눈이 좀 가거든요. 우리 아파치 헬기나 수리온에 들어가는 엔진, 뭐 아까 2개 들어갑니다. 2개. 2000마력짜리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터보 샤프트. 같은 류의 엔진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가 되면은 바로 2000마력짜리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아니면 별도로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은 노출시키지는 않는다. 근데 향후 우리가 이제 차세대 기동 헬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동축 반전이 될지 틸트로트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차세대 요구 조건을 맞추려면은 3000마력짜리 엔진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노리고 있어요. 일단 2000마력 정도에 대해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건 보이거든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KF-21의 엔진을 약간 개선된 형태로 우리가 국산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헬기 엔진 2000마력급의 엔진을 우리가 국산화한다. 개선형으로. 이런 게 분명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또 1400마력 정도 되면은 우리 LAH 미르온이라고 그런 이름 지어졌나요? 그 엔진을 바로 대체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저들은 크기나 여러 가지를 아마 감안해서 하고 있을 거예요. 변속기는 우리가 개발했기 때문에 변속기랑 맞추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개를 한 것은 이것도 다 되어 간다. 이제 우리 감 잡았다. 이런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전력의 대부분을 국산할 수 있고, 향후 다른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제 디딤돌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이게 이제 중고도 무인기인데, 이거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계속 100km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닌데, EOIR이 들어있거든요. 밑에 배 불룩한 거 저거 IR입니다. SAR 레이더도 들어있거든요. 이게 EO 시스템이 100km 본다는 거예요. 그냥 디지털 망원경으로. 그 다음, 적외선 센서는 500km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전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북한 끝단에 있는 탄도탄의 발사 화염을 체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요 목적이에요. 고도 10몇 킬로 떠 있으면서 24시간 동안 떠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몇 대 띄우면은 그냥 항시 떠 있는 거예요. 항시. 예. 현재 이것은 보면은 뒤에서 프로펠러가 밀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1200마력이 프레드 위트니 캐나다에서 만드는, 그래서 PWC PT6 계열 엔진을 쓰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KF-21용으로 GE에 검증되고도 검증된 F414 엔진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검증된 엔진이. 이 말은 이거예요. 출력이 살짝 떨어지더라도, 연비가 살짝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국산화할 때까지는 검증된 엔진으로 가겠다는 철학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 PT6 계열의 엔진은 1940~50년대 이때 개발된 엔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1400마력짜리로 만든다. 그리고 PT6 계열이 다른 계열로 뭐 헬리콥터 엔진으로 전용돼서 쓰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GE 엔진, 지금 왜냐면은 2000마력급의 주요 엔진 플레이어는 2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아파치 헬기에 들어가는 그 2000마력하고 또 다른 허니웰 쪽에서 쓰는 한 2000마력 그 정도가 대표 주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PWC 이 엔진이 헬기 엔진에 크게 표본이 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안정감 위주로 샀다. 샀고, 일단 상용으로 많이 쓰이니까 편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검증이 됐다. 그렇지만 이 엔진을 기반으로 우리가 우리의 터보프롭 엔진을 개발하는 모델로 삼지는 솔직히 않았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1200마력에서 1400마력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비행기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속도를 빨리 올린다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채공 시간이 늘어난다 이쪽으로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고, 또 하나 누구도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무인기에 무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게 탄도탄을 발사 징후를 가장 먼저 체크를 했으면 500km까지 보는 적외선 탐색기로, 그래서 여기에 우리 뭐죠? LSM의 대탄도탄 요격탄을 공대공용으로 하늘에서 발사할 수 있게 컨셉을 바꿔서 매단다는 것을 과거에 제가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부스트가 상당히 작아질 수 있거든요. 공중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사거리 너무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마력을 늘린다는 것은 채공 시간을 늘린다. 뭐 채공 시간은 굳이 핵심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뭐 24시간 이상 나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무장을 한 개 달 수, 두 개 달 수 있냐, 네 개 달 수 있냐 차이는 크다고 보거든요. 두 개 다는 걸 네 개 달면은 비행기 두 대가 하는 역할을 한 대가 해주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예. 자, 그런 거에 좀 되게 1200마력이 뭔가 좀 부족했다. 예. 그 경계선에서 간당간당했다. 요렇게 느낌이 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PT6 계열, 우리 지금, 중고동 무인기에 들어가는 그 엔진의 초기 버전이 이게 워낙 오랫동안 생산됐기 때문에 계속 개선형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터보 프롭은 기본적으로 터보 샤프트예요. 엔진의 출력을, 뭐라고 하나, 이렇게 제트 기류로서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자동차 엔진처럼 축으로서 나옵니다. 엄청 고RPM으로 나오죠. 자동차 엔진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 감속 기어가 있어요. 기어. 우리도 기어 감속비라고 있죠.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그래서 프로펠러 비행기를 돌리게 되면 감속 기어가 조금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헬기를 돌리게 되면 감속비가 더 커져야 되겠죠. 그리고 위로 뽑아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가운데 이제 헬기가 되게 되면 가운데 그 변속기가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수직으로 이쪽 평평하게 나오는 출력을 90도로 세워서 감속비가 더 커져야 되니까 그게 또 기술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국산화 시킨 부분이죠. 고출력 터보 샤프트 엔진의 감속기어. 네. 그게 이제 또 풍력 발전기에 들어가는 거랑 같은 컨셉이거든요. 풍력 발전기는 뭐냐? 발연기는 천천히 돌고 발전기가 필요한 적정 RPM을 끄고 올려야 돼요. 즉 이런 터보 샤프트에 들어가는 변속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장착하면 되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그런 두 가지 변속기를 동시에 파는 경우가 많아요. 예. 자,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 이미 나왔었죠. 이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담당자입니다. 1800 그때 이미 이 과제를 수주했다는 거고, 오늘 소개해드린 동영상에서도 하나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나와서 언급을 합니다. 한화, 그리고 방사청, 그리고 국과연 1800K 내열 합금, 이게 현재 최고 수준이에요. 견디는 합금 소재, 그러니까 CMC라고 말씀드렸다는 거,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그래서 두산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항공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나를 가져갈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하면서 이 소재가 개발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자, 그리고 GE가 F414 엔진의 개선형을 만든다 할 때도 핵심은 이 내열 소재를 올리는 거예요. 기존 설계를 크게 고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정부 과제에도 보이죠? 핵심 기술 연구 개발 사업, 산학현 주과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 제안 요청서 돼 있죠. TIT는 뭐냐면 터빈 인렛 템퍼러처, 연소실 온도인데 오늘 이제 나온 표현으로 따지자면은 저압 터빈이에요. 연소실에서 꽝 터졌을 때 압축 공기에서 연료가 섞이면서 터졌을 때 그것을 첫 번째 받아내는 앞에 저압 압축기를 돌리는 터빈. 예. 그거의 연소실 온도다. 이것은 이제 가장 온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돼 있잖아요. 1800K. 이거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개발한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엔진 개발과 관련해서 제안했던 내용들, 제시한 계획은 이랬습니다. 이참에 2040년까지 3조 3,500을 투입해서 첨단 항공 엔진을 개발한다. 예,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이제 30년대 초반에 무인기 엔진과 KF-21 엔진 국산화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30년대 중반 정도로 좀 당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5,000파운드, 5,500파운드 엔진이 나왔기 때문에 35년까지 3조 3,500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의 핵심 결과물은 개선형 KF-21 엔진의 국산화가 목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시점 되면은 6세대 엔진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KF-21의 상품성의 극대화를 생각한다고 봤을 때. 자, 그렇게 되면 복합 엔진이다. 오히려 복합 엔진 부분은 연구가 따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있고, 우리가 이제 램젯과 스크램젯 엔진을 기반으로 한 미사일들을 잘 개발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미티어 같은 것도 일종의 램젯 엔진이잖아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속 대한 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하이코어 미사일 국산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과 제트 엔진을 연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는 계속 진행이 되어 왔을 거예요. 근데 제트 엔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인 엔진이거든요. 지금 기준에서 보면은. 그런 거는 이제 튜닝과 경험이라는 부분을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디지털과는 좀 다른 거죠. 그걸 요번에 극복했다는 이야기고 감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이거 한번 볼까요? KF-21 개발을 보면은 디자인을 완성한 게 2019년이고 완성하자마자 시제기 제작했다. 지금 이게 이제 엔진으로 치자면 시제기 제작이 21, 프로토타입 제작 21, 첫 비행 22. 지금 우리 이번에 엔진 같은 경우 첫 비행 22예요. 지금 22년이에요. 첫 비행 22하고 지금 양산되고 있죠. KF-21. 예, 그게 엔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양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카이에서도 이야기하는 차세대 예를 들어서 무슨 수송기 같은 경우도 이 전체 타임라인을 보면은 디자인을 완성해서부터 디자인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차세대 그 수송기 같은 경우도 한 7년, 8년이면 배치가 한다. 그래서 이제 수송기 개발할 때 7년, 8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엔진은 그보다 훨씬 빠르겠죠. 예. 우리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의 목표는 KF-21의 엔진의 국산화가 아니다. 왜? KF-21이 6세대로 진화해야 되기 때문에 6세대형 엔진도 필요하다. 그거에 가장 중요한 단계를 넘어갔다. 5,500파운드에서 엔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꿰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아주 빨라진다. 자, 그리고 2024년 7월에 영국에서 좀 공개된 거예요. KF-21 국산 엔진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F414 엔진과 되게 유사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요거를 모양을 만들고 더 나은 소재로 만드는 것은 가능했지만 이것이 엔진으로서 생명체로서 작동하는 그 아날로그적인 노하우는 우리가 사실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요번에 5,500파운드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습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속도가 빨라진다. 그리고 그때 이제 실제 공장의 사업장의 공장장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엔진은 궁극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KF-21급 전투기를 커버하면서도 이게 16,000파운드 F414 엔진의 개선형의 국산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근데 그게 끝나지 않아요. 커버하면서도 6세대 항공기 성능을 지향하는 첨단 엔진이고, 즉 이 말은 6세대 F414 엔진의 개선형을 만들면서도 6세대 엔진은 복합 엔진이 확실하거든요. 램젯과 그것을 최적화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되고 개발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존 엔진은 아무리 두드리고 만져도 6세대 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슬라이드를 아주 자주 인용하게 돼요. 예, 그만큼 중요한 언급이고, 우리가 3조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2030년 중반, 저 KF21 6세대 정도가 나와야 되는 시점에, 왜냐면 무인기는 이미 됐잖아요. 무인기 연습하고 있잖아요. KF21도 이제 배치되고 있죠. 다 된 거예요. 그 두 개 합치면 6세대잖아요. 엔진이 필요하죠. 6세대형 엔진. 예. 그래서 이거 거의 이 방향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요. 자, 6세대 엔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겁니다. 다중 가변 사이클 엔진이다. 예. 자, 뭐, 유무인 복합, AI의 임무 수행, 이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다중 가변 사이클 기술을 통해서 높은 효율과 출력을 목표로 한다. 예. 자, 한국의 KF-XX 엔진 국산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이것이 이제 복합 엔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단은, 그러니까 기존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능한 거예요. 앞에서 앞단은 터보제트, 뒷단 한 3분의 1 정도의 크기, 또는 한 5분의 2 정도의 크기를 차지하는 후연 연속, 배출구죠. 예, 그게 마하 2 정도까지는 뭐 후연까지 포함해서 쓰고, 마하 2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에서의 공기가 흡입이 기존의 터보제트 엔진을 우회한다, 바깥으로. 그러면서 마하 2 이상이 됐기 때문에 초음속 충격파를 이용해서 앞에 압축기, 복잡한 압축기 전혀 필요 없이 스스로 압축이 된다, 공기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기의 유로, 공기의 흐름에 출구가 닫혔다 열렸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부터는 터보제트 부분으로는 공기가 안 들어가요. 외부로 감싸고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연 연소실로 바로 들어오고 거기에 애프터버너처럼 점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마하 3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연비가 아주 낮게 유지되면서도 그게 램젯 엔진의 특성이죠. 즉 앞에 바람개비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압축기와 터빈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기술에 그 기술 또한 대단한 노하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우리는 이미 습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트 엔진, 터보 제트 엔진이 제대로 개발되기만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생각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